주식 천리안 도깨비 벨리입니다. 2월 2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미국 증시 반등, 어느 종목이 좋았나? 국채금리 급락. 자, 국채금리는 제가 일주일 전에 40달러 위에 있을 때 요 자리에서 횡보 좀 하다가 또 다시 내려갈 것이다 했는데 바로 그렇게 국채금리 됐어요. 3.8대로 다시 내려왔고요. 미국 증시는 어제 급락이 좀 나왔죠. 나스닥이 2% 빠졌으니까. 그런데 오늘 반등이 나왔다. 어제 빠진 거에 절반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제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자 전략을 올려드립니다. 자, 어제 하락을 이용해서 제가 어제 썸네일 보여드려 보겠지만은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하자.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것이 어제 코스닥은 하락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하락이 초반에 안 나왔죠. 그리고 마감까지 잘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종목은 싸게 살 수도 있었는데 어떠한 종목은 생각보다 덜 싸게 샀다. 이런 흐름이었어요. 저희한테는. 그런데 어제 같은 날 또 미국 증시가 쭉 빠지니까 현금만 드세요. 뭐 이런 분도 있었겠죠. 그런 전문가들은 낭패를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예요. 자, 국산 12년산 위스키 판매 시작됐다. 대박주가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갑자기 위스키 이야기 12년산? 자, 우리가 옛날에는 술을 만들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저 어릴 때는 막 우리 집도 옆집도 막 술을 만들었는데 그때 금주 막 술 주사라 그랬어요. 막 점검 나오고 그랬어요. 야, 술 주사 떴다. 뭐 감추고 그랬었는데 자, 12년산 위스키를 만들려면은 12년 동안 묵혀둬야 되잖아. 기다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12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때부터 계속 판매를 하는 거죠. 12년 동안 기회비용 나가면서 계속 돈을 못 벌었어. 그런데 뚜껑을 딱 열고 그때부터 팔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돈이 막 들어오는 거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되게 궁금하죠. 한번 무슨 이야기인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12년산 위스키가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좀 이따 막판에 올려드리고, 자, 미국 증시 잘 올랐는데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이 올랐느냐? 자, 쭉 훑어보는 거야. 우리하고 관련 있는 거 보잉? 우리하고 관련 크게 없잖아요. 그렇죠? 관련 있어도 그렇죠. 쉐보론 너도 아이고, 캐터필러 반가운 애가 나타났네. 2.4%나 올랐어요. 캐터필러 관련주 제가 누차 말을 해드리죠. 자, 저희 캐터필러 관련주 매수하신 분들 그저께 8%나 올랐잖아. 그냥 보여드렸잖아. 저희 회원님들 들고 있는 거라 그러고. 그리고 제가 그 종목 매수해서 3개월만 기다려보라 그랬잖아요. 뭔지 다 아시잖아. 어제 6%인가 빠졌어요. 장중에 6%. 아이고, 이건 기회다. 매수 신호 줬죠. 그거 또 증거 자료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올랐고 2.5% 코카콜라 우리하고 상관없고 3% 오른 게 있네. 암젠. 또 머크사가 또 많이 올랐더라고. 미국 증시 간밤에 제약주들이 좀 올랐더라고요. 자, 이렇게 쭉 훑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훑어보면서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이렇게 갔구나. 자, 그러면은 나스닥 보기 전에 S&P를 보겠습니다. 자, S&P는 나스닥과 다우지수 종목이 다 섞여져 있으니까 보기가 아주 편할 겁니다. 자, 캐터필라도 맨 꼭대기 또 와 있고 3% 오른 게 있는데 아이고, 포드 자동차가 3% 올랐네. 아이고, 현대차 오늘도 우리 잘 갈래나 기대를 한번 또 해보는 거지. 자,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2%대 오른 게 뭐냐? 코카콜라 저리 가고 3, 4%대 오라클 머크앤컴퍼니는 제약회사고 오라클은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토로라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고 4% 올린 게 뭡니까? 위너브라더스 이거는 뭐 우리하고 뭐 크게 상관은 없고 원리즈트 놀러들 많이 다니나 봅니다. 이제 아마존닷컴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엔비디아 반등이 괜찮게 나왔고요. 4% 올린 게 또 뭡니까? 도버는 제가 모르는 회사네요. 미국 회사를 다 알 수가 없고.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으니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점검을 쭉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쭉 훑어봤습니다. 이렇게 훑어봤더니 돈이 얼마 전까지는 기술주로 많이들 몰렸잖아요. AI 등등. 그렇죠? 그런 쪽에 몰린 돈이 이제는 조금씩, 경기가 좋아진다. 그런 쪽으로 조금씩 몰려가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흐름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훑어봐서는. 자, 그러면 대표적인 기술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AMD 보겠습니다. AMD 1.6% 반등 나왔고요. 요 며칠 좀 빠졌죠. 근데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시간에서 2%나 오르고 있어요. 시간에서 2% 오르고 있어. 이게 좀 긍정적이고. 자,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반등이 괜찮게 나왔어요. 엔비디아. 또 시간에 또 오르고 있어요. 야, 엔비디아는 좀 더 빠졌다 올라도 괜찮은데, 요 직전 고점에 또 왔잖아. 이게 약간은 부담이 가지만, 과연 여기를 또 뚫고 올라갈까? 아무튼 반등이 나왔고, 시간에서도 괜찮게 오르고 있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자, 시간에서 다 빨간불이에요. 시간에서.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 참 힘없어요. 테슬라.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겠습니다. 얘는 하락하고 있네. 얘는 뭐 굳이 얘까지 안 올라도 되고, 일단 분위기를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얘가 좀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얘가. 자, 제가 지난번에 한 달 반 넘은 것 같은데 3.8까지 기대해보면 3.8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횡보 좀 하다가 또 떨어질 겁니다. 그랬죠. 역시나 그렇게 됐어요. 근데 3.8까지 또 왔어요. 근데 아래 꼬리를 좀 남겼어요. 2%나 빠졌는데도 아래 꼬리를 남겼어요. 이것은 뭡니까? 장중에 3% 이상 빠졌다는 거예요. 되게 긍정적인 거죠. 자, 그러면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고 간밤에는 반등이 나왔지만 또 직전 고점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바통을 이어받는 거가 우리 증시도 반도체들이 주춤하다가 야, 저평가 종목들로 돈이 쏠리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주주 환원책을 펴라 니네 그런 압박을 주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탄력을 받은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는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우리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증시는 흐름을 타면서 가야 돼. 흐름. 뭐든지 똑같잖아요. 스포츠 게임이든 뭐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가 호주하고 또 8강전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질 것 같았는데, 질 것 같았는데 바로 분위기 역전 됐잖아요. 우리 증시도 자 봅시다. 도깨비 밸류가 벌써 이제 일주일이 됐네요. 일주일 전에 뭐라고 말했는지 그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일 전입니다. 6일 전이니까 일주일 전이에요. 자, 우리 증시 전략은 이렇게 하자. 이젠 내 차례. 소리 없이 움직인다. 이 말을 해드렸잖아. 이때 제가 말한 것이 결론은 저 PBR 종목들이에요. 왜? 돈이 반도체 여기저기서 계속 몇 달 동안 울겨 먹다가 이 돈이 차익 실현물들이 빠져나오면 갈 곳이 없다. 기술주들 여러 번 울겨 먹었는데 갈 것이 없다. 어차피 싸게 떨어진 주식 쟤들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더 이상 안 떨어지니까 일단 돈을 쟤네한테 잠시 묻어놓고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바로 정부 차원에서 저 PBR주 등등 주주 환원책을 펴라. 그런 이야기에 이런 종목들이 도깨비 밸류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간 거죠. 그 운이 좋았던 거죠. 운대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저 PBR 종목들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을 결론은 잘 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또 써드렸잖아. 기회비용 조금 주더라도 시장을 앞서가자. 그게 그 이야기잖아요. 자, 저 PBR 종목들이 조만간 오를 텐데 들어가자마자 오르면 기회비용이 없는 거죠. 근데 기회비용을 조금 주더라도 들어가고 나서 좀 기다리더라도 그런 종목으로 가자 한 건데 좀 전에 말했듯이 운대가 맞았다는 얘기야. 정부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면서 일주일이 흘러왔어요. 일주일 흘러왔는데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와서 어제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미국 증시 급락 겁먹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제가 자, 매수하지 마세요. 매수하지 마세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드디어 수요일부터 우리는 조금씩 매수했지만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것은 목요일부터 드디어 이번 기회를 급락 기회를 이용해서 매수를 들어가기 시작합시다. 그렇게 어제 아침에 올려드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제 급락이 나온 종목도 있고 급락이 나오지 않은 종목도 있고 좀 아쉬운 것은 코스피가 하락이 어제 초반부터 개파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싸게 살 종목을 생각보다는 덜 싸게 샀어요. 그렇죠? 그러나 코스닥은 어제 하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싸게 산 종목도 있고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어제 급락이 나오고 간밤에는 또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180도 분위기를 확 바꾸진 않았지만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전략을 어떻게 짜고 가야 되냐.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것을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처음 보신 분은 구독 신청하시고 매일매일 보시면 절대 후회는 안 할 거라고 누차 말을 해드립니다. 시장보다 앞서가야 돈을 버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위스키 12년산 돈을 벌기 시작한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궁금하시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을 띄워놓고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 위스키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왜 위스키 이야기를 했느냐? 현대차, 어제 제가 기아차는 단기로 보는 분들, 기아차는 10만원 위에서 팔자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자, 길게 보시는 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고, 자, 우리가 요 자리에서 팔았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 회원님들은 이날도 팔았지만은 여기서도 팔았다. 왜? 아직 들고 가는 분이 있기에. 그래서 좀 아쉽죠. 더 갔으나. 그러나 현대차도 제가 현대차는 무료로 기아차하고 현대차를 무료로 드렸단 말이야. 자, 현대차 요 자리에서 제가 자, 우리가 여기서 제가 무료로 매수 신호 주고 여기서 20만 원 목표가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팔았단 말이야. 자, 근데 쭉 빠졌어요. 잘 팔았죠. 제가 매도 신호 줬으니까. 그런데 자, 현대차 여기서 또 매수 들어갑시다. 손절가 짧게 잡읍시다. 근데 손절 당했죠. 제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손절 당할 수도 있으니까 손절가를 짧게 잡고 또다시 올라오면 요 자리를 넘어가면 또 매수하라고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그 당일날. 근데 거길 또 넘어왔어요. 그럼 도깨비 밸류 말대로 하신 분들은 여기서 또 매수했겠죠. 그렇죠. 20만원 어제 올라가는 찰나에 제가 어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기아차는 팔았지만은 현대차는 팔지 말자. 어제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어디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공간은 무료 공간입니다. 제 영상 밑에 더 보기 설명란을 누르시면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대차 어제 9시 16분에 올려드린 거. 현대차 20만원에 다시 왔기에 현대차 목표가 20만원 다시 옴. 그러나 현대차는 기아와 다르게 일단 더 들고 갑니다. 들고 가는 걸 힌트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급등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대 양봉이 나온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예요, 현재. 자, 12년산 위스키가 무슨 이야기냐? 12년산 위스키 술 관련주 대박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차 이것을 보니까 갑자기 12년 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현대차가 12년 전에 28만 원이었습니다. 도깨비 밸류가 그때 당시 28만 원 갔을 때 현대차 이제는 팔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증거자료 보여드리기 힘들고 제가 그 당시에는 유튜브를 했을 리가 없고 제가 카페를 운영했어요. 카페 운영하면서 그 당시 현대차 30만 원 넘어갈 거다 시장에서 막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도깨비 밸류는 또 남들하고 틀리게 에코프로 150만 원 갔을 때 팔아야 된다 막 외쳐댔듯이 현대차 팔아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부터 현대차가 28만 원 갔던 현대차가 얼마까지 빠진지 아십니까? 7만 원까지 다시 빠졌어요. 현대차는 만년 7만 원이었어요. 우리 시골집 바로 옆에가 현대차 공장입니다. 현대차 28만 원 갈 때 저는 팔자 하고 그 다음부터 질금지금 7만 원까지 다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연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때요. 2010년도. 2010년도 11, 3년 동안 여기서 있다가 7만 원까지 다시 빠진 거예요. 여기 보시죠. 이 7만 원까지 다시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현대차가 만년 7만 원, 현대차가 10만 원 넘어가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금융위기가 터지죠. 2011년도 금융위기가.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전 세계 주가가 폭락이 나오면서 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IMF 겪는 것보다 더 힘든 심적 고통을 겪습니다. 그때 당시 포드 자동차가 GM 자동차죠. GM 자동차가 상장 폐지됩니다. 그때 엄청난 일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차가 상장 폐지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현대차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기대감이 올라간 거예요. 기대감이. 기대감 플러스 실적도 이때 올라가고. 왜 올라갔느냐? 자, 환율 차이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이때 환율이 쭉쭉쭉 1,6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수출을 하고 먹고 사는 회사인데 10원이 올라가면은 환율 10원이 올라가면 얘네 영업이익이 얼마나 올라가는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것이 1,000원, 1,100원 하던 환율이 1,600원까지 뛰어오릅니다. 그때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110달러까지 가면서 국제유가가 120달러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막 분위기였어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비싼 차를 사지 않고 현대차를 사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 도요타 자동차가 많이 팔렸던 시기예요. 그런데 야, 도요타, 렉서스도 비싸다. 그때 렉서스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잘 팔리던 때였어요. 근데 야, 렉서스도 비싸다. 현대차 사자. 왜? 현대차가 렉서스보다 더 싸니까. 근데 렉서스하고 별 차이가 안 나네? 그때 호재에 호재를 업고서 28만 원 간 겁니다. 근데 12년 됐다고요. 12년. 그래서 제가 12년 산 위스키가 또다시 나타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차 지금 20만 원 넘어갔는데 28만 원까지 기대해보자. 저는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대차 익절가를 저스트하게 잡지 말고 저 밑에 잡고, 자, 현대차 제가 도깨비벨리가 매수신을 어디서 준 거예요? 여기서 줬죠. 여기서 주고 익절가를 그렇다고 여기 잡느냐? 절대 아니죠. 여기서 한번 먹고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우리가 산 가격대 18만 5천 원 익절가 잡고 계속 한번 들고 가보자. 28만 원은 못 갈지언정 25만 원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드리면서 12년산 위스키 대박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차 들고 있는 분들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자, 우리 회원님들은 뭘 들고 있냐? 자동차 종목 들고 있어요. 자, 현대차 1차 밴더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자동차 얘기는 여기서 멈추고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산 밥켓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자, 두산 밥켓 어제 그저께 8% 올랐죠. 자, 우리 회원님들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채널방에 어떠한 회원님들이, 채널방에 제가 3개 운영하는데 유튜브 멤버십까지 4개 운영하지만은 그 중에 한 채널방에서 두산 밥켓을 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또 다른 채널방은 두산 밥켓 말고 같은 업종의 종목을 들고 있고요. 자, 그저께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제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어제 48,000원 아래서 적극 매수했습니다. 우리는. 그 회원님들은. 자, 분봉으로 볼게요. 어제 쭉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아이고, 이거는 매수 기회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쭉 이렇게 아래 꼬리 남김에 올라왔습니다. 자, 증거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두산밖에 분할 매수였으니 오늘 48,000원 이하에서 한 번 더 들어가면 될 듯.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제 48,000원 이하에서 한 번 들어갔습니다. 요 방이 3.3방이에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요 채널방. 자, 여기서 또 들어간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더 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산밥켓 무료 회원님 중에도 들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쭉쭉쭉 더 올라가기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또 마지막 해드려야죠. 삼성전자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500만 주 대량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저 PBR 종목으로 돈이 막 쏠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소외감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어제 평택 5공장
건설 중지 이런 악재 뉴스도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윗꼬리도 이렇게 남겼지만은 외국인이 이것을 기회를 삼아서 어제 오전보다 오후에 외국인들이 더 샀어요. 자, 어제 그 평택 공장 멈췄다는 뉴스가 어제 아침 일찍 나왔지만은 시장에 크게 뉴스가 안 나왔어요. 나온 시간대가 보통 10시, 11시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때 내려올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매수를 늘리더라. 그거예요. 어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윗꼬리는 남았지만은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보면서 한 번 더 기대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반도체 이번 하락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 아이고, 지금 조금 별로 재미없지만은 이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너무 길게 가기 때문에 제가 더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겠지만 벌써 20분이 지났어요. 아침엔 보통 10몇 분으로 자르는데 오늘 이야기가 지났습니다. 12년산 위스키 이야기를 해드리냐고 지난 거예요. 자, 장중에 요 텔레그램 방에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감 뉴스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략 도깨비 밸류였습니다.